D-100일, 수능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온 수험생들을 위해서 EBS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 나눠주실 선생님들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영역의 주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회탐구 영역 사회문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영역의 이하영입니다. 우리 수능 D-100일 특집 100일의 기적. 여러분 정말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앞으로 남은 100여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영역별로 실질적인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수능 채널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달려오신 만큼 오늘 이 시간도 알찬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교실에서 진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학생들 마음가짐, 심정 어떤지 영상 통해서 보시죠. 그동안 했던 게 막 물거품 될까 봐 무서운 것도 있고 두려운 것도 있고 그만큼 기대치 못 미칠까 봐 걱정되는 게 있어요. 저도 꿈 가지고 있던 게 있었는데 막 못 이룰까 봐. 이렇게 달려가다 보면 끝이 제가 원하는 꿈일지 그게 가장 불안하다 보니까 그런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올 거라고 믿고 있어서 그렇게 해서 버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남은 100일 동안 제 남은 인생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먼 훗날에 10년, 20년 후에 지금 이 고3 시절을 되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열심히 했다, 후회 없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100일 동안 열심히 해볼 거예요. 잘 할 테니까 막 끝까지 믿어달라고.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진짜 최선 다한 거니까 잘 봐줬으면 좋겠고 끝까지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소중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모든 그런 말들이나 행동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예린아, 엄마는 널 믿어. 그 말 한마디 좋네요. 네. 친구들이랑 지금 여행 가기로도 약속해놔서 잘 보면 여행 가기로 했는데 꼭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행 가고 원서 넣은 학교마다 다 합격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믿는다, 이 말이면 충분하다 막 이런 말 하는데 조금 미안한 마음도 들고 뭐 부모님들도 그러시겠지만 교사들 계속 닥달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고. 또 오랜만에 교실 보니까 뭐 교실 생각도 나고 예 그렇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지금 네. 이맘때쯤 되면 교실에 되게 안타까운 풍경들이 많이 있잖아요. D- 며칠 이렇게 칠판에 써놨던 거에 갑자기 플러스 360이 되어 있는 반들도 굉장히 많고 1년을 더해서 그쵸. 그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심리적인 괴로운 걸 잊으려고 축구에 막 몰두를 하다가 이렇게 팔이 부러진다든지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멍하게 창밖으로 계속 종이 비행기만 날리고 있는다든지 그건 좀 심각한데. 뭔가 이렇게 네. 불안한 마음이 여러 가지로 표출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심리적으로 제일 불안하죠. 그렇죠. 학생들이 뭐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 사실 과도한 의욕으로 이제 막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지친다던가 그쵸. 아니면 방법을 잘못 알고 있어가지고 네. 이제 의욕만 앞선 나머지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결심을 해서 그쵸.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맞아, 맞아요. 확 식고 네, 또 맞아요. 실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저는 이게 학생들이 이러다 보니까 많은 속설들도 믿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저는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본 게 뭐 머리 감지 말아야 된다. 있었어요. 저희 학교도 있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깔끔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네, 뭐 머리 다른 감으라고. 속설, 네. 아, 그렇죠. 뭐 긁을 시간에 공부를 하자 싶고. 네. 그런 얘기도. 뭐 다른 속설도 있나요? 또 뭐 부정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속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우개가 바닥에 붙었다라고 얘기하지 바닥에 떨어졌다 아. 이런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민감하게 해요? 근데 저는 그거는
그럴 듯하다고 생각해요. 말이 갖는 힘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그쵸. 기왕이면 긍정적인 이왕이면. 어휘를 쓰는 게 좋긴 하죠. 우리 때는 미역국 안 먹고 뭐 그런 그쵸, 정도였는데 맞아요, 요즘 맞아요. 애들은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요? 좀? 뭐 요즘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 때는 사실은 뭐 S자 떼가지고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된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자동차에 그건 그 범죄- S가 범죄입니다. 네. 저희 때는 그랬는데 다른가요? 그래서 뭐 모든 차에 S가 떨어져 있던거나 이랬는데 네. 요즘 학생들은 또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수능 날 아침에 요즘 애들 음악을 많이 네. 듣는데 음악 잘못 들으면 하루 종일 그게 아, 생각이 나서 그게 되뇌어져서. 네, 그리고 뭐 수능 금지곡 이런 것도 있고 아. 그렇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지쳐서 자면 다음날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책을 이렇게 막 덮고 자고 막 이랬었어요. 저기 막 옛날에는 또 그거 공부한 거 막 먹고 막 이런 그건 사람들도 아버님 시절 네, 얘기야. 그죠. 옛날에요. 저는 안 그랬다는 거. 네. 아무튼 학생들이 뭐 이렇게 속설을 믿고 싶을 만큼 불안하고 또 지치고 이런 것들이 다 정말 불안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D-100일의 기적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학생들에게 100일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학습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남궁민 선생님입니다. 자, D-100일 수준별로 국어 영역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제대로 된 전략은요, 자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상위권, 안정적으로 1, 2등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학생 생각해보죠. 그러나 수능 때도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 막 불안한 학생들은요. 일단 취약한 분야, 상대적으로 내가 뭐 예를 들어 과학 지문에 약하다든지 현대시가 약하다든지 이런 분야가 있으면 그 분야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삼고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뭔가 사소한 실수조차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하죠. 아마 이 학생들은 EBS 연계교재를 철저히 학습을 이미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남아있는 D-100일, 100일 동안 무한 반복하는 식의 공부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우수문항들을 풀어봄으로써 자기의 약한 분야들을 강한 분야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활용하기에 제일 좋은 교재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EBS에 물론 연계교재 있고요. 그것 말고도 7030 파이널 국어예요. 이거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죠. 그걸 가지고 시간 재가면서 자기의 취약한 분야 더 다지기로 하고요. 그리고 EBS 엔제 국어 영역이나 혹은 천재의 약속 국어 같은 EBS 책에 보면 저 교재들은 최근에 몇 년간의 EBS 연계교재의 우수문항들을 분야별로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약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우수문항을 통해서 실력을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더 많은 학생들이 해당될 중하위권 3등급 이하, 그래서 뭔가 저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생각, 그런 이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지금 여기 이런 여타의 교재들을 함께 공부할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올바른 전략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학생들 뭐 기출 문제만 맨날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허무한 전략, 지금 비효율적인 전략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어쨌든 지상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요, 연계교재의 완전 정복이에요.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까지의 목표는 연계교재를 완벽하게 정복하는 겁니다. 근데 완벽하게 정복한다는 것을 자기의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말이에요, 혼자 씨름하지 마세요. EBS 연계교재를 강의해둔 선생님들의 강의가 있지 않습니까? 선생님만 해도 특수한 같은 거 강의해놨죠. 그 강의를 최대한 어쨌든 뭐 다 못 듣는다면 필요한 강의를 선택적으로 수강하더라도 강의를 수강하는 분량을, 비중을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더 높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씨름할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선생님들의 설명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계교재와 강의를 최대한 활용해서 완전 정복하는 것을 어쨌든 지상 목표로 삼아라. 또 하나 곁들이면 이 학생들은 대부분 분야별로 기본적인 개념들이 수립이 안 된, 확립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개국공신 같은 EBS의 개념 교재 그리고 개념 강의를 통해서 분야별로 함께 병행하면서 남아있는 기간을 충실히 다져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 목표라는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수학 영역 수준별 학습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영역은요, 이렇게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학생들로 나뉘어 있죠. 상위권 학생들 1, 2등급 학생들은요, 물론 고난도 문항 연습하는 건 여러분이 스스로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실수를 줄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96점이 나올 것 같지만 98점, 97점이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 너무 고난도 문항만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원래 맞춰야 되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연습들을 매일매일 꾸준히 하셔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입니다. 중위권 학생들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도 문항을 연습하다 보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개념에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위권 학생은요, 오히려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실전 연습을 지금부터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실제 수능 치르듯이 반드시 제대로 지금부터는 실전 연습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하위권 학생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대로 개념만 정리하면 반드시 중위권 이상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 올해는 수능이 쉽게 출제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 정리 제대로 하고요.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 중에서 2점짜리, 3점짜리 문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상위권, 중위권 학생들은요, 수능 완성,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평가원 기출문제, 분석을 반드시 해 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여러 번 반복하시면 더 좋고요. 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연계 교재를 다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수능 개념이나 수능 특강 같은 교재를, 강의를 이용해서 개념을 제대로 잡고 평가원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실전 연습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하는데요. EBS의 봉투형 모의고사, 그리고 EBS 7030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와 같은 교재가 있습니다. 이런 교재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실전 연습을 제대로 하신다면 반드시 수능에서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네, 이제 남은 100일 동안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상위권 친구들, 아마 6월 모의 평가 이후에 나 이제 영어는 됐다. 영어는 좀 안심하고 손을 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영어 공부를 놓는 순간 영어에 대한 감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이후에 슬럼프에 빠지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히 추상적, 철학적 지문을 위주로 한 빈칸 3점 문항이라든지 고난도 문제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셔야 되고요. 이 고난도 문제에 대해 공부함에 있어서 좋은 교재가 기출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기출문제라든지 저희 EBS의 엔젤 교재를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위권 친구들이요. 문장을 읽는 힘이라든지 기본 어휘는 어느 정도 갖춰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제 남은 기간은 연계교재, 연계교재, 연계교재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연계교재 공부에 완벽을 기하면서도 여전히 좀 문장이 길어진다라든지 복잡해지면 해석이 꼬이는 현상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따라서 이렇게 점수의 기복이 심하다든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것은 문장의 기본 구조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훈련, 이것은 좀 꼭 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이 답답하죠. 빨리 하고 싶고 마음은 급하고 불안한데 내 욕심처럼 속도가 나지 않아서 많이 초조할 겁니다. 이럴 때는요, 발간된 순서대로 연계교재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가 접근하기에 가장 용이한, 그래서 난이도 위계상 가장 아래에 있는 연계교재부터 먼저 시작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 지문을 접함에 있어서도 내가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석해야지 라고 하면 시간도 부족할 뿐더러 질에 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신다면 남은 기간에 꼭 좋은 결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탐구는 D-100일에 시작해도 혹은 열심히 한다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만점까지 그리고 1등급까지 잡을 수 있죠. 탐구는 시간 대비해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과목입니다. 지금 현재 상위권 그리고 중위권, 하위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100일을 남기고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 현재 1, 2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한 개의 실수도 없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학생들은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단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과목별로 탐구 과목들은요, 모두 한 2문제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있거든요. 이 상위권 학생들은 이 고난도 문제를 공략해서 만점을 받겠다라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 고난도 문제들 풀이하기 위해서는요, EBS의 약점 체크 집중 공략 시리즈, 그리고 최소한 2개년 정도의 고난도 문제, 기출 문제들을 꼭 면밀히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위권 학생들은 공부했어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징징대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부했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을 텐데 그 약점들을 파악하지 못한 탓이 큽니다. 그 약점들을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올해 3월, 4월, 6월 그리고 7월에 봤던 시험지를 꺼내셔서 다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정말 시간을 넘겨도 되니까 꼼꼼히 풀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선지에서 자신의 약점을 자신이 찾을 수 있어요. 그 약점들을 중심으로 연계 교재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이 학생들이 1등급, 2등급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출 유형, 수능형 유형 분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개념별로 정리된 기출 문제 꼭 열심히 풀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급 이하의 하위권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 마음 진짜 급하거든요. 조급한 마음에 문제집부터 막 풀어요. 연계 교재부터. 그리고 뒤에 해설지 봅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뭔가 성적을 올리겠다라는 전략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 수능이라고 하더라도 한 달밖에 안 남아도 이 학생들은 개념을, 오히려 마음을 더 여유롭게 잡으시고 개념을 공략하셔야 됩니다. D-100일 탐구는요, 지금 열심히 한다면 분명히 그만큼 성과가 나오는 과목입니다. 여러분 모두 파이팅 하시고요. 꼭 탐구에서 좋은 성적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자리엔 계시진 않지만 그 국어 영역에서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남국민 선생님이 이렇게 특별 출연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또 그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100일 남았는데요. 이 100일 동안 역전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은 뭐 어떤 이야기들 들을 때도 이런 역전 스토리가 우리가 올림픽 이런 거 해도 역전했을 때가 가장 짜릿한데, 그럼 100일 동안 혹시 수험생들 역전 스토리 뭐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저는. 선생님은? 어때요? 선생님 좋은 이야기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걸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정말 100일만 공부했는데 정말 딱 역전을 이뤘다. 이거는 사실 너무 서글프고 슬플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 100일 이 시간이 되면 뭐 수시 모집이니 뭐 이러면서 학생들 마음이 굉장히 많이 흐트러지잖아요. 근데 이 흐트러진 그 기간 안에 사실은 왜 돌부처처럼 꿋꿋하게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뭐 내가 지금 4등급, 5등급 상관없이 꿋꿋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나중에 수능에서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건 제가 여러 번 봤었거든요. 저는 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0일만 공부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에 확 공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그 학생이 6월 모의평가에 수학을 4등급을 받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4등급도 사실은 생각해보니까 잘한 거죠. 공부를 그렇죠, 한 그렇죠. 거죠. 베이스가 된 거죠. 근데 4등급을 받았는데 그 학생이 거기서 절망하지 않고 진짜 더 열심히 공부해서 9월에 2등급, 그리고 결국 수능에 가서는 1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역전 케이스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부해 왔던 것들이 수능에서 폭발한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받아야 되는 최고의 성적이 수능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 수능날 제 기량보다 더 몇 배 더 좋은 기량을 발휘하는 친구들도 있고 실력 발휘를 다 못하고 와가지고 안타까워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 수능 대박을 터뜨린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뭔가 제가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야기하는 그 멘탈이 정말 좋은 친구들, 정신력이 강한 친구들, 불안감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더라고요. 이 학생도 그런 거죠. 그렇죠. 4등급에서 그렇죠. 1등급으로 가기까지
정말 최저점을 맞아요. 찍었는데. 그래서 사실 인생의 모든 큰 일들은 딱 실력만 놓고 평가한다고 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일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의 어떤 그릇됨도 판단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고 이제 정신력을 무장하는 데도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정신력을 무장한다라는 말, 멘탈 관리가 결국은 역전을 가져온다라는 말, 이런 것들이 딱 가슴에 박히는데요. 여러분도 공부의 왕도처럼 정말 역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지금껏 영상을 통해서 함께해 주신 남궁민 선생님을 통해서 시기별 학습법,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듣겠습니다. 짜잔, 제가 다시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기별 국어학습법이에요. 여러분, 개인차가 다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해보죠. 9월 모평 이전까지와 이후 수능까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름방학이라는 시기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매진해서 실력을 완성해야 될 그런 정말 여유 있는 마지막 시기입니다. 이럴 때 분야별로 실력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그 순서를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독서와 문학으로. 그래서 앞에 화법과 작문 먼저 언제까지 낑낑맬 겁니까? 그냥 간단한 거 해치우고요. 문법,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실력, 빠른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완벽한 실력을 만들어 놓습니다. 요거까지를 최대한 빨리 끝내고요. 남아있는 모든 시간을 밑에 나옵니다만 연계교재를 독파하는, 완벽 정복하는 독서와 문학 중심의 공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방법. 연계교재 중심의, 그것도 지문, 독서와 문학 지문 중심의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분야별로 실력 만들어서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한 그런 시점에 9월 모평을 시험을 치르겠죠. 잘 열심히 치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선 이 얘기부터 하죠. 9월 모평의 출제 경향을 전략에다가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6월 모평이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었느냐는 선생님이 6월 모평의 분석과 이유학습 전략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이미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참고하면 되고요. 아직 치러지지 않은 9월 모평이 우리에게 또 수능과 관련해서 뭔가를 시사하는 바가 또 생길 겁니다. 그럴 때 그 출제 경향이 여러분들 전략 섬세한 수정에 반영이 돼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연계교재 앞에 독파했으니까 전체 복습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수능에 시간 관리하고 실전 연습하는데 시간을 좀 할애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난 독서와 문학부터 먼저 시험지에서 풀고 그 다음에 앞부분을 나중에 푸는 게 뭐 낫더라. 아니면 나는 앞부분부터 빨리빨리 풀어나가고 독서랑 문학 중에서 문학을 먼저 푸는 게 낫더라. 뭐 이런 식의 자기 나름대로의 그 풀이 순서나 방법 같은 것들도 좀 정해질 시기가 마지막에는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능 완성 실전편에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으니까 또 혹은 7030 파이널처럼 모의고사 형태로 돼 있는 거 시간 재가면서 자기가 수험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그런 연습 기회도 삼아야 할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이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걸어 들어갈 실력이 그야말로 완성되어 있을 겁니다. 자, 더운 여름 힘내시고요. 기운 내시고요. 선생님과 여러 EBS 선생님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니까 낙담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기운 내세요. 파이팅! 네, 남궁민 선생님께서 국어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기별로 학습법 이렇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인 이유가 시기별이 중요한데 특히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학생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 9월 모의평가를 기점으로 우리가 해줄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이 공통적으로 네, 기출, 그렇죠. 네, 연계,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에 대한 이야기, 기출을 어떻게 공부할까에 대한 이야기. 무엇보다 기출이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 다른 과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수학은 기출 문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특히 이제 수험생들이라면 이제는 기출 문제 하면 모의고사가 아닌 학력 평가가 아닌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문제 이것을 기출이라고 네.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학생들이 그렇게 되면 평가원 기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6월, 9월 수능 이렇게 1년에 3번 치러지는 그 문제들을 중심으로 기출 문제를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3개년에서 한 5개년 정도로만 정리를 해 주셔도 충분하고 10년치까지 막 보던데. 아, 저희 반에 실제로 그런 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기출 문제 중요하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더니 뭐 저한테 칭찬을 받고 몇 싶었는지 년치까지 봐야 되냐고. 그 11개년 책을 산 거예요. 의욕만 과다하게 앞서서. 그래서 책을 떡하니 올려놓고 조회 시간에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책이 사실은 서랍에도 들어가질 않아요. 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냥 네. 베개로. 베개로 사용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은 3개년에서 5개년 정도 사실은 이 최신 문제는요. EBS 홈페이지에 가면 EBS I 홈페이지에 가면 모두 탑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해설 다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편하게 틀린 문항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 사실은 기출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출은 사실은 푸는 것이 아니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분석한다. 분석을 해야 될 것 근데 같아요. 학생들은 그 분석한다는 말을 어려워해요. 그렇죠. 네, 분석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아직도. 그렇죠. 그냥 네. 무작정 몇 회독, 뭐 난 그쵸. 두 번 네, 봤어, 네. 세 번 네, 봤어 네.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분석에 대해서 사실은 네. 뭐 학생들 맨날 그러죠. 뭐 저는 몇 번 돌렸는데 성적이 왜 오르지 않나요? 돌렸으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분석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학생은 이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다 까먹었는데 저 어떡하죠? 1학년 내용을 다 공부해야 되나요? 가 아니고 기출 문제들을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이 다른 단원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석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러니까 주로 출제되는 개념을 파악하고 그리고 문제 유형 패턴을 그렇죠, 알아라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기출이 과목마다 다 중요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영어는 기출만큼 어쩌면 보다 더 연계 교재가 중요하다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엔 지금 이 시점에서 연계 교재가 많이 남아 있는데 연계 교재를 먼저 해야 할까요? 기출을 먼저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정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연계 교재다라고 정리합니다. 저희 다르다. 다르다. 예. 연계 교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이제 고민이 많은 친구들이 저는 아직 수능 특강도 못 끝냈는데 너무 연계 교재 공부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조금 공부의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하고 또 어렵게 느껴지는 유형, 뭐 빈칸 추론이다라고 하면 각 교재의 빈칸 추론들을 쭉 묶어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원, 수능 완성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구성해서 그렇죠. 풀어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 받거든요. 아직 수능 특강 다 안 했는데 지금 수능 완성이 나왔다. 그러면 수능 특강 놔두고 수능 완성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런 질문 받으면 사실 저희는 개념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크니까 수능 완성부터 해도 된다라고 말하거든요. 아, 어때요? 네네네. 순차적인가요? 영어도 사실은 난이도의 차가 각 교재별로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좀 접근하기 용이한 교재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 네. 과감하게 재구성해서 공부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 되게 신기한 게 영어도 빈칸 추론 학생들이 힘들어하잖아요. 수학도 빈칸 그래요? 추론 학생들이 아.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굉장히 빈칸이 주는 그렇네요. 그런 압박감이 있는 것 아. 같은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재구성하는 것은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항상 틀리는 문제를 틀리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그게 왜 틀리는지 그러면서 개념으로 다시 돌아가는 학생도 있긴 한데 그런 식으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리고 아까 기출 문제 해서 자주 틀리는 유형들을 하루 뭐 이렇게 날을 잡아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쭉 이렇게 재구성해서 풀다 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이 반드시 자신이 확실하게 자신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도 수학 공부도 그런 식으로 재구성해서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연계교재 학습법에 대해서는 좀 색다른 팁을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탐구 영역은 과탐도 마찬가지일 텐데 기출도 정말 중요하고 연계교재도 중요한데 사실 진짜 중요한 것이 저희는 개념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서도 뭐 수준별로 해서 학습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수능이 한 달 앞에 있고 수능이 15일 앞에 있더라도 개념이 안 돼 있으면 개념부터 해라. 왜냐하면 개념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한 8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근데 저는 수학도 개념이 그렇죠. 중요하죠. 하위권한테는. 그렇죠. 그쵸? 특별히 하위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아까 VCR로 얘기를 했지만 하위권 학생들은 물론 연계 교재도 푸는 것이 좋겠지만 저는 개념부터 먼저 잡으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은 수능 개념으로 하위권 학생은 뭐 한 달이 남았든 뭐 사실 15일이 남았을 때 개념 공부를 뭐 한다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남아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저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개념은 뭐예요? 그렇죠. 영어는 사실 어떤 부분을 개념으로 정의해야 되는가 학생들이 좀 혼란스러울 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어떤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힘, 이제 이게 개념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장들이 모여서 단락을 이제 구성을 하잖아요. 그 단락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힘, 이제 이게 유형별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아직도 복잡한 문장에서는 해석이 좀 꼬인다라든지 뭔가 나만의 상상의 나래를 네, 피게 맞아요. 된다라고 하면 저도 특히 이 방학 기간을 통해서는 문장별 해석 능력을 키우는 것은 끊어 정말 읽기, 네,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저도 제 나름대로 해석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해설지 보면 깜짝 놀라요. 네. 어찌 보면 지금 연계교재 기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씩 다르고 또 수학과 탐구 영역은 기출의 중요성, 개념의 중요성을 두는 데서 비슷하고 또 국어와 영어는 연계교재의 중요성을 두는 데서도 또 비슷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기간 개념, 연계교재, 기출 정말 중요하고요. 어떤 것 하나 손에 놓을 수 없는 만큼 중요성을 가지니까 여러분들 정말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숫자가 저렇게 막 돌아가니까 두근두근두근. 불안한 마음이 막 들죠. 아까 주연 선생님께서 D-100일 역전의 주인공들의 공통점을 말해주신 것 중에 멘탈, 정신력 무장 딱 들어왔거든요. 그게 중요하다. 그 학생들의 공통점이다. 이랬으면 우리가 멘탈 관리하고 정신력 무장하는 그런 팁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네, 뭐 저희가 뭐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학생들이 상담하러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마지막에. 마음이 약해져서.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냥 들어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근데 마지막에는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걱정할 시간에 하나라도 더 봐라. 정말 수학 선생님처럼 얘기를 하는데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잘 믿지는 않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너무 조급하니까 저도 조급한 마음에 그냥 그 시간에 걱정은 나중에 해도 좋으니 맞아요. 성적이 나오면 그때 해도 좋으니 그냥 제발 걱정할 시간에 공부를 하나라도 더 해라. 또는 뭐 부모님한테 그렇게 미안해 하잖아요. 학생들이. 그래서 막 내가 오늘 공부 안 한 거 때문에 뭐 부모님한테 또 미안하고 또 미안해서 공부 못하고 이러지 말고 그 마음 먹었을 때 공부해라. 그런 얘기를 좀 저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여학생들 담임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학생들은 또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뭐 상처받고 이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공부가 안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약간 단순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거 나중에 수능 치고 친구랑 얘기해도 다 풀린다. 조금 미뤄둬라. 수능 이후로 모든 걸 미뤄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해요. 선생님이 걱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정말 그 걱정이요. 우리가 하는 걱정에 진짜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걱정에 거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맞아, 일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애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가지고 이렇게 걱정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신을 부수는 거고, 그렇죠? 네. 사실 지금은 막 불안하다 보니까 평소에는 절대 틀리지 않던 유형들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둘씩 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아, 뭐 맞아. 영어로 치면 지칭 추론이라든지 뭐 세분의 형 파악이라든지 원래 이런 아는 유형들. 것도 그렇죠. 구구단. 그래서 진짜? 그럼요. 심지어는 그래요? 알파벳 구구단까지 이거, 헷갈려요. 2 곱하기 1을 3이라고 해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문제집 풀 때도 정말 하나만 이렇게 틀리면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문제 맞고 틀리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오히려 너무 내가
기본부터 흔들리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2월에 처음 공부했던 그 기본서로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딱 생각난 게 저희 학생들 그런 학생들 많아요. 뭐냐면 이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지엽적인 거에 막 매달리는 거, 맞아요. 완전 작은 거, 맞아요. 시험에도 안 나오는 그죠? 네,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나오냐 예, 안 안 나오냐. 나오냐. 예, 그런 맞아요. 것도 아니면 영어 과감해져야 되는 그쵸. 거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다 볼 수 없을 것 같고 불안하니까 변형 문제집에 이렇게 의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사설에서 사실은 나오는. 그렇죠. 저희 EBS 교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검수와 그리고 평가원의 검수까지 다 거친 교재들인데 시중에 있는 변형 문제집 같은 경우에 질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 틀릴 때마다 이렇게 그렇죠. 마음이 막 흔들린다면 저는 오히려 안이푼만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학생들 고발만 하는 것 같은데요. 뭐냐면 이것도 진짜 마음의 문제인데 이 뭐 3개월, 100일이면 3개월 정도잖아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못한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년을 붙여서 재수. 저 재수하겠다라고 벌써부터 아직 준비는 안 하면서 사실 저는 재수하겠다고 말하는 학생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재수를 하더라도 지금 제대로 해놔야 나중에 재수할 때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사실 내년에는요. 교육 과정이 정말 많이 바뀌는 맞아요. 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학만 보더라도 뭐 학생들 기호까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공부를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 학생들이 확률 통계 정말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확률 통계 문제가 이제 나중에 뭐 10문항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올해가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근데 다해 저희 주셨으면 탐구도 교육과정 변하거든요. 아, 그래요? 영어는 아닌가요? 영어는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겠지만 그래도 역시 재수를 생각하는 네, 건 맞아요. 아니죠. 자체가 도망칠 그쵸. 곳 먼저 생각하는 것은 그 싸움은 이미 졌다라고 봐야죠. 저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팁을 딱 정리를 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기보다는 공부에 올인해라 라는 말 그리고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아는 거 틀린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맞아요. 말 이런 말들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불안감을 비워낸 자리를 실력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시간을 잘 분배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때요? 이 시간 배분과 관련된 팁 있나요? 사실은 수학의 경우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게 이 시간 배분이기는 해요. 그 이과 학생들, B형 학생들의 경우에 과목이 4과목이잖아요. 수학만 하더라도 4과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수학이 정말 그렇게 많이 많이 차지해서 저희 탐구할 맞아요. 시간이 없군요. 영어 할 시간도 없어요. 네, 수학이 저렇게 그래서 많이. 사실은 저도 그래가지고 학생들한테 이거를 매일매일 공부하라라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좀 버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4과목이 됐기 때문에 1시간씩만 해도 4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기 힘든 학생은요. 2과목씩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사실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미안하지만 수학 1, 미적분과 통계 기본 이거는 매일매일.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국어에서부터 뭐 탐구 영역까지 모든 눈치 보셨어요? 네. 좀 그런데 수학이 조금 길다는 거. 그래서 사실 문과 학생인데 수학을 더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게 현실이긴 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매일매일 모든 과목을 조금씩이라도 꼭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긴 해요. 네. 제가 이 현실 정말 수능 아, 현실 네. 때문에 전 탐부지만 정말 저희 죄송합니다. 학생들한테 국영수 중심으로 하고 뭐 주말에 해라 이런 얘기 했어요. 저 시간 배분 네. 이제 저도 이제 말할 수 있게 됐잖아요. 이제 후반전에는 이제 탐구에 좀 맞아요. 시간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탐구는 100일이건 또는 2달이건 석 달이건 자신이 한 만큼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 투자를 해주시는데 특히나 여러분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는 주말, 토요일하고 일요일을 평일처럼 그렇죠. 여러분에겐 지금 주말이 없는 겁니다. 평일처럼 이렇게 시간 배분하셔서 탐구도 좀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네요.
또 그 자기가 약한 과목, 특히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난 수학이 약하니까 하루 공부 시간에 80% 90%를 수학에만 쏟아붓겠습니다 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둘이 수학에 맞아요. 미친 게 많으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가는 정작 내가 가장 자신 있던 과목을 수능날 망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과목 간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부족한 과목에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지금 이 시기에는 이제 그 나홀로 모의고사 주말에 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전처럼 하는 것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데서도 의미가 있겠지만 지구력이라는 것도 다른 여러 가지 능력들처럼 사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진짜 수능은 힘든 이른 거잖아요. 아침부터 그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최고 수준의 어떤 집중력을 유지한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독만 해도 그렇죠. 힘들어서. 정말 힘들죠. 맞아요. 그래서 남은 기간은 좀 그런 지구력 훈련도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요일별 그다음에 뭐 이렇게 실전 모의고사 시간별 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저는 그것도 궁금한 것 같아요. 저한테 요즘 최근 들어서 어떤 질문 오냐면 저희 30분이거든요. 30분 동안 이 20문제 어떻게 시간 맞아요, 배분하냐.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저희는 보통 2문제가 어려운 문제라서 15분 동안 18문제를 풀고 참 이게 참 기계적으로 푸는 거일 수도 있는데 그쵸. 그리고 그래도. 나머지 고난도 문제 한 10분 정도를 투자하고 검토를 해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탐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과목별로 이게 어떠세요? 수학은 진짜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1번부터 21번까지가 이렇게 쭉 어려워져요. 그러다가 22번에서 다시 쉬워지고 30번까지 다시 어려워지는 그런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치면서 저도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시험지를 이렇게 받아서 쭉 넘기다 보니 30번 문제를 보게 된 거예요. 먼저 보게 된 거예요. 네. 이상해요. 네. 근데 계속 앞에 거를 푸는데 그 30번 문제가 떠나질 않아서 앞에서 저도 시간 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정말 확실하게 느꼈는데 반드시 여러분 뒤에 거 보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쭉 해서 나가다가 너무 어려워. 그러면 22번으로 가세요. 그래서 쭉 하다가 이제 어려우면 이제 남은 문제들을 푸는 식으로 하고 제가 아까 실전 연습 그거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반드시 OMR 카드 마킹할 그렇죠. 시간을 맞아요. 빼고 맞아요. 실전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어는 어때요? 사실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해서는 안 되는 일이 혹시 시간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듣기 영역을 들으면서 다른 그 비는 시간에 뒤에 이렇게 독해 문제를 넘겨가면서 푸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네, 네, 많아요. 네. 물론 잘 되면 잘 좋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듣기 문제를 집중력 부족으로 놓쳤다. 그럼 이제 그것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남은 시험을 다 망치게 되는 일도 생기니까 일단은 듣기 할 땐 듣기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가지 팁이고 수학처럼 영어도 전반부는 쉬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후반부에 빈칸 간접 쓰기 어려운 문항 그리고 후반부의 장문 독해는 길이가 길다 뿐이지 사실 또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좀 특히 기본기가 약한 하위권 중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쉬운 유형을 먼저 풀고 그다음에 어려운 유형에 남은 시간을 집중하는 것도 정답률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제가 들으면서도 정말 많은 정보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이제 탐구에 좀 시간을 늘려도 되겠다라는 그래. 말씀하고 또 아까 해주신 대로 어떤 한 과목에 올인하지 말아라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수학하고 영어 영역은 시험지 구성에서 난이도 배분과 관련해서 팁을 주셨어요. 그것들 꼭 유념하셔서 시간 관리, 시험에 있어서의 시간 관리도 정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여러분 화면으로는 이제 저희와 함께하고 있지만 이 뒤에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도와주시는 다른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응원하는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영상 잠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떨리고 걱정도 되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 기적을 만들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씩 세상이 내 편인데 내가 수능을 못 볼 리가 없잖아 라고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기운차게 일어나세요. 긍정과 도끼가 여러분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떻게 보면은 12년간 여러분들이 노력을 했던 게
이제 그 하루에 결정이 된다는 게 되게 잔인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다 겪는 그런 어떤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남은 기간 괴롭겠지만 그래도 즐거운 일들 많게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제 100일 남았죠? 100일 동안 여러분을 항상 응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힘내세요. 100일 뒤면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지금까지 노력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길 바랄게요. 파이팅!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수능 보는 그날까지 별 탈 없이 모든 게 다 잘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믿고 기다려 주는 것만큼 여러분도 스스로를 믿고 강해지세요. 그리고 남은 수능 100일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네, 학생들은 아까 믿어요 한마디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EBS의 많은 분들은 그보다 더 많은 말을 진심을 담아서 해주셨습니다. 어느새 이제 끝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믿어요라는 마음도 담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더 깊은 응원의 메시지를 한마디씩 해주시죠. 여러분 진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저도 못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저는 사실은 남학생들 담임을 많이 하다 보니 그 매번 고등학교 그 3학년 학생들 뭐 한 달, 두 달 남겨놓고 축구를 한다던가 농구를 한다던가 하면서 이렇게 깁스하는 학생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근데 진짜 사실은 다른 곳은 그래도 괜찮은데 오른팔 다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네.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정말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컨디션 잘 조절해서 끝까지 여러분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이제 실제적인 얘기 해주셨으니까 저도 실제적인 얘기를 하자면 시험을 100일 앞두고 있으니까 공부가 되는 날은 정말 새벽까지 뭐 안 되는 날은 학교에서 출참 엎드려 있고 이렇게 해서 정말 시간 관리를 못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말씀 아까도 앞서서도 하셨다시피 시험은 정말 지구력이 중요하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컨디션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불규칙한 패턴으로 하루하루를 지내시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정말 좋은 성적을 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에 드는 시간, 지금부터 그것을 꼭 맞추겠다. 뭐 4시간 자는 걸로 하지 마시고요. 한 5시간 반, 6시간 정도로 하셔서 일어나는 시간, 잠자는 시간 꼭 맞추셔서 수능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성적을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남은 마지막 구간은 불안감과의 싸움, 포기하고 싶은 나의 마음과의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시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에는 고개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남은 날들을 생각해봐라.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선다면 거기가 나의 한계선이 될 것이고 앞으로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그렇게 도망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남은 기간에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낸다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험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정말 후회하는 마음 남지 않도록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말 최선을 다해 오셨습니다. 이제 후반전이고요. 스포츠 경기로 치면 후반전에 더 힘을 내서 역전의 기회를 노려야 하잖아요. 끝까지 힘내시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역별로 전해주신 학습 팁은 EBSI 홈페이지와 그리고 유튜브, SNS를 통해서 또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수험생 파이팅!